지금부터 강원지속대의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 지역 그 추진 방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오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춘천시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이 심각성 때문에 그 이 자원순환을 좀 잘 해보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스톱이 되고 아마도 지금은 쓰레기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그 방역에 철저하게 하느라고 준비들을 다 했고요. 지금 칸마이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는 각자 벗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가자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춘천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최상규 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춘천시 쓰레기 문제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좀 하시겠습니다. 최상규 주무관님 맨 끝에 계십니다. 예.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은 이 춘천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면 다 모이는 곳이 환경사업소인데요. 이 환경사업소에서 보는 어떤 이 춘천시 쓰레기 문제 심각성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춘천 지역 지부장님 맡고 계시는 김성춘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수미 선생님 우측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지금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거점 집화장이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지킴이 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킴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연팔립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이게 춘천이 이제 아파트 거주자가 워낙 많고 또 이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아마 아파트일 것 같은데 이 경비원들의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춘천 지부장님이시면서 롯데인벤스 관리소장으로 계시는 주창식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춘천시 자원순환과의 최상규 주무관님이 춘천 쓰레기 문제 현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돌아서서 좀 같이 시청하고 나중에 토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상규라고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가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사 준비 잘 하신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2450 플랜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쓰레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피부로 잘 못 느낄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춘천시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저희가 2450 플랜 대책 부분으로 2450 플랜을 수립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2450 플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그러니까 5년 내에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춘천시 상황이 좀 절박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뭐 춘천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춘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과 춘천시 쓰레기 발생 현황, 그리고 춘천시의 현재 상황,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춘천시가 지금까지 뭘 했고 또 2021년도에 핵심 추진 업무로 무엇 할 건지 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는 총 4가지 종류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혈동립 환경공원에 3가지가 있고요. 또 근화동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공원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 총 3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소각하고 매립시설, 특히 지금 매립시설의 사용 연한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져 가지고 그 부분에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춘천시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쓰레기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게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올해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올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크게는 코로나라는 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저기 적색으로 표기한 게 재활용 비율인데, 재활용 비율이라는 게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비율입니다. 그거는 좀 소폭 상승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상태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양호해졌다는 또 신호인 것 같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춘천시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로는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2450 플랜을 세우고 2024년까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품 선별률을 2배로 늘리자는 그런 아주 스트레치 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50 플랜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 억제,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처리시설 최적화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4가지 추진 분야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지금까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분야에서는 강원환경감시대와 쓰레기 집화장 지킴이 사업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을 홍보하고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또 네프론이라고 알고 있는 캠페트 자동 수거기 설치를 통해서 재활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서는 올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용으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불법 투기 단속반의 인력 보강을 통해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 수거 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춘천시 전역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클린하우스를 확대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스티로폼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최적화 분야에서는 저희가 쓰레기 종합 처리 시설,
최적화 타당성 조사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에 춘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함양 분야에서는 동네 쓰레기는 그 동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자는 주민주도의 마을 쓰레기 책임관리제를 올해 신부하고 그다음 퇴계동 2개 지역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그 유치원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빠져 있었는데 내년에 유치원과 대학교까지 커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또 재사용을 좀 확산 문화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녹색 장터라는 남은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프로는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폐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 쓰레기 집화장 지킴이 사업 운영 인력을 대폭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셋째로 수거 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마을 쓰레기 책임관리제나 아니면 쓰레기 집화장 지킴이 사업 등 시책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최적화 분야에서는 그 소각하고 매립 시설의 증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춘천시 쓰레기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를 보셨지만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요. 지금 최상규 주무관님 발표한 걸 보니까 사실 좀 이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10.3% 정도가 증가했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춘천시가 이제 제로웨스트 2450 이 플랜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반으로 줄이자는 이 목표를 세웠던 건데 거꾸로 지금 10%가 늘었다는 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이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는 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음식 같은 게 이제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회용품 사용을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를 이제 제한을 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 쓰레기 문제가 좀 더 발생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아무래도 우리 자원순환 활동과 교육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린도 활동도 하고 계시는 우리 남수희 선생님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지킴이 활동하시는 연팔립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남수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시 자원순환 강사 남수희입니다. 사실 올해는 특수 상황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증가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도 사실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시적으로 조금 풀려서 조금 가능한 시기에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이게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재활용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조금씩 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봄으로써 아이들은 이제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알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배출을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 배출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위주로 이번에는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뭐 이렇게 조금 실습도 좀 해볼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알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반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천은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원순환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자원순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학교마다 찾아가서 그런 것도 해봤는데 학교에서도 잘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제 하면서도 앞으로의 그런 잘 되면,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고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면서는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시작은 학교이지만 크게 보면 가정 그리고 또 이제 사회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네. 예, 뭐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소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지금 뭐 이 다 대두되는 문제고, 또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환경지킴이로 계시는 연팔림 선생님은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누르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연팔림입니다. 저희가 저 집화장의 추천에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집화장 지킴이로다가 일하시는 분이 17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9개월 한정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불법이 나오는 쓰레기가 현재 나와 있는 기존적인 쓰레기에서 한 30% 가까이가 불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으로 가면은 더 심각해요.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집화장 지킴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그런 불법 쓰레기를 그분들이 계셨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 계실 때 몰래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면서 지금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개도 개목 같이 하시는데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 시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져서 그분들하고 같이 마주하신 분들은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지킴이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옛날에 좀 그런데 얼마 전까지 환경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환경 사업소를 여러 번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환경사업소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지금 올라가는 재활용 차들이 들어가는 수거량에 가면은 그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좀 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확대를 더 시켜야 되겠고요.
공간 확대를. 그래서 그 재활용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 재활용이 들어가는 차에서 전체가 100%라 그러면 한 50% 이상이 다시 소각으로 갑니다. 재활용이 들어온 차들이 어떻게 거의 50%가 소각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재활용이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 지금 재활용 섬유율을 그것만 해결된다고 20%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공간이 없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무슨 뭐 소각하고 불법이 문제인데 재활용은 지금 기존의 그 마지막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그것만 의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이건 시민의식에서 지금 여기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단속 확대라든가 집화된 지킴이 확대 그리고 다량 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여러 큰 평수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요식업협회에 그 단속을 좀 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요식업협회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건축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건축 폐기물은 대부분 고라는 걸 갖다 놓고 거기에 건축 폐기물에 있는 거 한꺼번에 처리해가지고 그게 다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전량 같은 경우에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소각이면 소각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게 거의 매립으로 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원초등학교에다가 재활용 5단계 시스템을 건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확실하게 저도 이름은 안 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1단계는 시민의식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재활용을 장려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지금 어려움이 계시는 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재활용을 선별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3단계로다가 지금 현재 집화형 지킴이가 170분이 계신데 올해는 희망 일자리로 인해서 40분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170분이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지금 100명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100명 갖고도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건 지나서 조금 4단계로다가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차가 들어가면은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집화장 지킴이 분들이 재활용을 잘 선별해 놓은 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서 환경사업소에서 다 한꺼번에 믹서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재활용을 선별합니다. 상당히 좀 이중적인 일이 되어가지고 그 재활용차가 들어가면은 1단계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바로 하차하면서 바로 거기서 그 재활용이 선별 잘 된 거는 골라내면은 여기 10% 이상이 지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공간을 협소하다 그러면 그거를 순번대로 그 시간대로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거기 지금 산을 깎아서 돌산을 깎아서 한 곳이라서 그 장소를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시간대로다가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을 나눠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그 선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투입해서 선별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현재 상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또 불합리되는 게 뭐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된 불량한 그 재활용들은 그걸 또 차에 싣고 와서 다시 소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환경사업소하고 그 소각장하고 가는 라인을 만들어서 바로 소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는 뭐 좀 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팔리 선생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환경미화원 활동도 하셨었고 지금 그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 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그 환경지킴이들이 보는 이 불법 쓰레기가 30%가 넘고 특히 면단위 지역은 50%가 넘는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문제들을 제안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에서 좀 받아들여서 개선하는데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늘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그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했었는데요. 늘 느끼는 거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한테 완벽한 재활용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배출되는 그 일회용품들이나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보면 이게 시민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 딱지 떼야 되고 라벨이라든가 뚜껑 분리하고 이렇게 뭐 6단계, 7단계 이렇게 거치려면 결국 시민들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간 그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염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춘천시가 제로웨스트 2450 플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립장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들어간 쓰레기 중에 이 재활용품들 중에 50%가 다시 소각장으로 간다는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이 분리배출하는 곳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비원들이 이 분리배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중간 처리 과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염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환경사업소인데요. 아마도 지금 환경사업소에 실제로 관여하고 계시고 이쪽 환경사업소의 그 근로자들을 전부 통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성진 지부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누르시고 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초 강원도남부의 김성춘입니다. 저는 춘천시 쓰레기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2001년부터 수지 분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동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길바닥에서 뭐로 쓰시는 분들, 또 뭐 대형 폐기물을 이렇게 좀 수지 분반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레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관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불자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태우는 곳과 묻는 곳 이런 데로 오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 5년 이곳에서 수지 분반하는 걸 지켜보고 또 소각 업무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발생 때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쓰레기를 어떻게 본다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답니다. 내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물병을 버리더라도 이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 때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들을 그럼 잘 버렸으니까 잘 또 모아서 자원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 업무에 노동하는 종사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성상별로, 쓰레기 성상별로 또 요일별로 지금 말하자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 화요일날 수입한다든가 병들은 수목에 수입한다든가 어떤 그 성상별 이 수입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염 선생님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50%는 소각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소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서 지켜봤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뭉쳐서 오는 쓰레기는 자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아주머니나 이런 소비자들이 잘 분리해 버렸다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커피 먹고 가다가 아니면 나는 꿈을 먹고 가다가 휙 던져버리면 거기 전체가 다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그런 것들은 이 재활용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음식물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그렇게 해서 된 용기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경우를 내가 이렇게 좀 탐문해서 돌아보니까 일본에서 소비자들은 물밥도 씻어서 버리고 또 이런 이 라벨들을 다 분리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춘천시 환경사업소 내에 소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은 전국적에서 아주 내놓을 정도로 상위 랭킹이 들어갈 정도로 소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아까 우리 최상규 주무관이 말씀하셨지만 170톤짜리에서 165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소각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 설비를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발생을 거기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 소각사업소도 더 소각점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매립장 연한도 늘어날 것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정책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이 소비자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버리면 분류가 잘 될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하면 분류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승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정말로 이 쓰레기 치우는 동기들 속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욕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잘 분리하는 거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한 번만 버리면 다 그냥 못 쓰게 되는. 요즘에 아파트에 가보면 그 환경공단에서 나온 분들이 그 쓰레기 버리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벌써 가정에서 배출돼서 갖고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볼 때 효과가 좀 적다. 그러면 춘천시는 이제 정책을 제일 큰 일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들의 기성세대를 어떻게 버리면 잘 버리고 어떻게 버리면 돈이 되고 어떻게 버리면 쓰레기 된다는 그런 정책을 제1 목표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운동을 강화하지. 요즘에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매긴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교육이 돼서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쓰레기를 잘 먹었으면 잘 버리는 방법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몸소 실천해야 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잘 못해놨습니다. 오늘 반성해서 앞으로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준 지부장님은 지금 그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라도 이게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 작년부터 이제 자원순환 활동과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성희 선생님처럼 또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 좀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 실천하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의 하나인데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좀 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경각심을 좀 가지자 이런 의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그 유심히 들었었는데 결국은 그 핵심은
우리가 분리배출해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쓰레기로 간다. 이제 이 이야기였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접하는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고철류들을 알루미늄 이 캔, 또 뭐 일반 고철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자원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쓰레기로 분리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춘천이 아파트 거주자가 거의 60%를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춘천시의 쓰레기 중에 아마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그 늘 보는 것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제 분리수거 배출되는데 분리배출하는데 늘 여기에 매달려서 일하는 걸 제가 늘 보거든요. 많이 봐요. 이분들이 경비 업무도 해야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도 쓸어야 되고 거기다 분리배출하는데 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어떤 이 주민들의 갑질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쪽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이나 이런 직원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롯데인벤스 관리소장님인 주창식 소장님이 보셨을 때 쓰레기 문제하고 또 앞으로 경비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춘천 지부장 주창식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서는 이제 클린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가 재활용이 50%가 소각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굉장한 부분이 여기 재활용 분리수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4에서 5회 정도 이렇게 한 번당 한 20, 30분 정도 투입해가지고 하루에 한 2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이제 원래 경비 업무 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현재 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업무는 아마 그 분리수거장 업무는 아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경비원들이 하는 업무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들은 그나마 그래도 클린하우스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저씨들 통해서 많은 부분을 분리수거하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이 이제 입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근데 그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아저씨들이 새로 재활용을 또 새로 재활용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활용된 걸 가지고 또 우리 환경수합소에 갔는데도 50%가 수확이 된다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민들,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입주민도 필요하지만도 우리 경비원들 이분들을 사업소에 한번 데려와가지고 견학을 해가지고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몸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보통 클린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이번에 한번 좀 바꿔봤으면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곳이 아니고
이런 자원 재활용하는 장소다. 이런 인식이 주민들을 하게 되면 버릴 때 쉽게 못 버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경비원들의 경비애 업무가 내년 10월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일에 경비원들의 이제 경비 업무의 걸 못한다 그러면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따로 사람을 쓰거나 이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현재 법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경비원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비 업무 내용이 어떤 업무로 정할 건가를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해되어 있는데 그게 10월달까지인데 그 시행령 내용 안에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는 아마 100%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러한 데 제정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관리비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관리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그 네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마 춘천시에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이야기하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상기 주무관님 어떻게 들으시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저희 올해 그 춘천시에서도 그 자원순환 전문가라고 하는 또 각 분야의 뭐 대가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모시고 자원순환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간담회가 끝나고 그 간담회 내용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정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 얘기가 사실은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 자리에 와서 실제로 이제 필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면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귀를 많이 기울이면은 실제로 사업 발굴이라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시민들 의식 개선을 하고 또 시민들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그 시스템 상에서는 시민들 의식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쓰레기를 너무 편하게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저비용으로 버리다 보니까 이 쓰레기 문제가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정말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종량제 봉투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당장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죠 문제. 그때부터는 이제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피부로 체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떻게 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나와 또 내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동참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좀 쉽지만은 솔직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돌아가가지고 저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정말로 실행 가능한 그리고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가 8월 달에 그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8월, 9월 달 올해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가장 긴 장마였었다고 올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장마가 오래되고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고 이러는 문제가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건 이제 이미 다 나와 있고 지구 온난화의 이 쓰레기 문제가 또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는 이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현재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손들의 문제까지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좀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네 분한테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3, 4분 정도씩
지금 문제점이나 어떤 그 개선책을 얘기하셨던 거 외에 개인적인 소회도 괜찮고요. 또 현장 그 실제로 느꼈던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요. 좀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하셨으니까 남수희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의식 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의식 개선하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시설 견학도 하고 그런데 정말 기초시설 견학을 이제 환경공원과 음식물 이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가서 하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 정말로 느끼는 게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음식 잔반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공원을 다녀오면 아 쓰레기가 이렇게 매립되는 게 얼만큼 있고 지금 이 공간이 우리가 작년 이렇게 나타난 게 40년까지 쓰려고 했지만 지금 기한이 이제 8년 정도 남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배출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면 교육이나 뭐 이런 우리가 기초시설 견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제 뭐 횟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희가 자원순환 교육을 간다고 해도 그냥 1년에 한 번 이제 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접하는 거예요. 뭐 학교 자체에서도 뭐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기후의 영향이나 뭐 이런 자원 이런 순환이 필요한 자원 순환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1시간 가서 이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 그때는 잠깐 아는데 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통장협의회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뭐 자원순환이나 기후변화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에 이런 쓰레기 시설, 그러니까 매립시설, 환경공원에 있는 매립시설을 이만큼 쓰려고 했지만 이런 뭐 사정상 저희가 너무 많은 편리함에 너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매립되는 게 많아서 이제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한 번 이렇게 듣고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이통장 협의회나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직무 연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저런 분들도 직무 연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경로당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곳에 일단은 의식 개선을 하는 게 먼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시죠. 사람은 태어나서 뭐 열하면서 무덤으로 간다 해서 쓰레기 어차피 이 모든 생산품 만들어지는 순간에 쓰레기장과 예약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이 물건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 물건이라는 것들로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로 춘천시가 정책 건의를 좀 내서 그런 것들로 좀 만들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라벨을 빨간 라벨을 붙여서 이건 수박이다 아니면 파란 라벨을 붙여서 이건 재활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춘천시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춘천에서 급한 거라고 보면은 아까 잠깐 우리 주무관께서 뭐 봉투 10,000원 하면 비싸서 돈 많은 사람은 뭐 10,000원짜리든 뭐든 뭐 상관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도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조그만 봉투에 가지고 내려가갖고 그 쌓여 있는 그 수지 분발해갈 남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거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버리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이건 여러 번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좀 어떤 어떤 소득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좀 뭐 아니고 내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상별로 오일들 이걸 한번 좀 이제 어느 날은 수박하는 이제 쓰레기를 좀 수집하고 어느 날은 뭐 이 플라스틱만 하고 어느 날은 유리 제품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한번 좀 정책을 전환해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아까 우리 그 영 선생님 말씀 중에 한꺼번에 잘 분류했는데 차량에는 와장창 다 싣고 한꺼번에 싣고 와서 확 쏟아보니까 잘 분류되어 있는 그냥 확 섞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아무리 그 손 빠르게 이렇게 분류해도 결국에는 분류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소각으로 가는 그런 그 문제들을 좀 여러 번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 두 가지 정책 정도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춘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쓰레기로 보지 말고 진짜 쓰레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준비 좀 해왔어요. 쓰레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수사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 뭐 좀 지식층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정말 쓰레기를 사랑해. 내가 버릴 때 사랑하는 부분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분류를 한다면 결코 우리가 쓰레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성천 지부장님이 아주 명언을 두 가지를 남겨주셨네요. 생산은 반드시 쓰레기를 남긴다. 이거 사실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이 쓰레기로 간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사모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퇴직하시고 나시면 저 아주 잘 되시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그 사실 쓰레기 아까 이제 요일제 배출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예전에 요일제 배출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뭐 연탄재 뭐 이렇게만 분리가 됐었나요? 혹시 그러게. 그러게요. 이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너무 편하게 그동안 이 쓰레기를 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요일제 배출이 되면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데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소비를 좀 슬기롭게 하든가 억지로 소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소비를 슬기롭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 최소한 좀 양을 적게 배출하는 이런 어떤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뭐 5분까지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염 선생님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하기 쉽지 않고, 근데 그 결정하는 건 결정권자가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여기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은 솔직히 말은 50% 감량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관심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시정 철학에서도 보면 이 청소 문제라든가 자원 순환 문제가 없더라고요. 시정 철학에도요. 이번에 시민 선정 그 정책에서도 그 자원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원 순환과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거에 빠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원순환과는 상당 오지라고 얘기하시고 보시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을 실어주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뭐 재활 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문제지만 거기까지는 갈 게 아니지만 그 시장님의 좀 청소 문제, 자원순환 문제 요거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자원순환과에다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현재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사업소 초창기 때 거기 맨 바닥에 있어 내려가서 공사할 때 제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는데 맨 밑에 고무 깔고 그 위에다가 타이어 깔고 그 위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곳이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하고 현재 사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저 환경사업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고생했는지 공무원들 다 아실 건데 다시 한번 그 환경사업소를 다시 저런 걸 구하려면 구하지 못할 겁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옛날 과거에 그 어렵고 깨끗했던 그런 환경사업소, 지금의 하천환 환경사업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혈동리에 있는 춘천시 환경사업소가 98년인가 99년 이 무렵에 아마 들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춘천시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2040년까지 사용한다고 돼 있던 부분이 아까 발표를 보니까 2028년이면 지금 꽉 찬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안 남. 2028년이 맞죠? 이 만기가 되는 부분. 불과 몇 년 안 남은 건데 이 지금 염소님 말씀은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이 도민일보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들도 관심 두고 보실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좀 관심을 두셔서 춘천 쓰레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쓰레기 문제는 결국은 내 문제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상규 주무관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강로는 다를지 몰라도 총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춘천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다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많은 걸 얻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나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춘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비단 춘천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춘천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쓰레기 문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게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지난해이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쓰레기 섬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선언이라는, 사실 이게 21세기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독립운동이라는 얘기 들었지만 쓰레기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매립장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인천시가 결국은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는 배경에는 매립장 문제거든요. 저희가 춘천시도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논란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 협의 과정에서 시장님이 관사를 그 지역에 갖다 짓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매립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서 이 매립장의 현안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분이 이렇게 우리 주무관님까지 5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성신 부장님 말씀하신 데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이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에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가에도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바뀌면 지금보다 저희 시민들이 할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저도 어제 이 홍보물을 받아보고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라벨 떼어야 되고 이 씻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춘천시 쓰레기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쓰레기 문제, 전 세계적인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우리 지구온난화도 좀 늦춰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나와서 토론해 주신 5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